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일요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요. 관심을 끊어버리세요. 관심을 끊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 너무 제멋대로잖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미 여러 번 말했잖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하죠. 음? 그런데 그런 말을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그 말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 다 큰 어른들은 결코 말로 해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고 실직, 뭐 친한 사람의 죽음, 큰 사고, 엄청난 실패 등 사람은 예상치 못한 그런 큰 충격이 생겼을 때에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되풀이하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끊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 잘해주는 사람의 그런 가치를 가까이 있을 때는 알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야만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마지막 방송 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HBM과 그 여러 가지 파운드리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 중국 기업들의 맹추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맹추격. 너무나 참 치열합니다. 사실 그 5세대 HBM3E하고 6세대 HBM4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돼요. 우선 입출력 단자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죠. 공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비유하면 2048개 차선의 버스들이 엉키지 않고 매끄럽게 오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HBM4부터는 D램의 위아래를 구리로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 베이스 다이가 HBM4에서는 역할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GPU에서나 가능한 연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마치 아파트 1층에다 거대한 복합상가를 설치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렇듯 복잡한 기술이 새로 적용되기에 삼성은 지금까지 당했던 수모를 HBM4에서는 한꺼번에 뒤집겠다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데다가 이 중국의 기업들의 맹추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여기에서 HBM에 대한 자체 상용화 노력을 벌이고 있다는 걸 보도했어요. 이 창신 CXMT가 현재 구형에 속하는 HBM2하고 HBM2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HBM3를 만드는 수준까지 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로 난장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 데서 보이듯이 HBM 추격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수년간 삼성은 HBM 때문에 비상을 걸고 이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이제는 하이닉스에 계속 뒤진다는 뉴스가 나와도 임직원들이 그런가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벌써 뭐 패배 의식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성은 HBM도 골칫거리겠지만 파운드리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져 가지고 올해 1분기에는 무려 10조 원의 매출액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의 DS본의 올해 1분기 매출이 25조 1000억, TSMC가 39조 원 정도 됩니다. 약. 더욱 문제는 뭐냐? 이게 단순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이 사라진다는 점이겠죠. 최근에 삼성이 엔비디아의 대형마로 떠오르고 있는 AMD하고 이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4나노 공정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또 알려졌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 또 5월 5일에 해외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에서 삼성의 주요 고객사로 예상되던 AMD가 삼성의 최신 4나노 공정 사용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AMD는 삼성의 4나노 공정에 대한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생산을 취소하고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으로 칩 주문을 이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구글은 픽셀 10하고 11 시리즈에 들어갈 텐서 G5하고 G6 AP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결정했고, 퀄컴도 최근 차세대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2죠. 엘리트2의 AP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애플 역시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의 4나노 공정을 활용을 해서 이 아이폰에 탑재될 AP 생산을 맡긴 상황인데, 다만 삼성으로서 최신 GAA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2나노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을 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소식이 그나마 이제 희망적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TSMC가 67.48% 압도적이었고, 삼성은 직전 분기보다 1.2% 정도 줄어들어서 8.19%에 그쳤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격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철수하거나 분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맡겼다가는 자신들의 기술 비밀이 삼성전자의 다른 경쟁 사업부로 유출될까 우려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있고요. 사내에서도 파운드리 포기나 분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고위층의 의중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소한데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다던데, 삼성의 DS본의 주요 부서에 슬리퍼는 자리에서만 실행한다는 공지가 내렸다는 소식이 있고, 충분히 공감 가는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삼성의 반도체 부진 원인이 무슨 기강 결여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일하는 방법에 대한 과신이 있었고, 수뇌부의 재무와 인사 감사통들은 원가 절감, 비용 절약, 기강 확립에만 치중돼서 이 잘못된 경영판단을 내리곤 했다고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M&A나 투자 계획을 수뇌부에 올리면 대부분 깜깜무소식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네요. 2019년에 HBM 사업을 벌이는 바보 같은 결정은 누구나 사실상 누가 했단 말이냐, 그런 건데,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파운드리가 고생하는 것도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고객 업체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유연한 마케팅 자세와 감동적인 서비스, 이런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지 말라는 지시 대신 사내에 맨발로 걸어보는 구간을 만들었으니 모두 걸어보고 그 느낌을 업무에 살려보라고 이 가이드에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기자네요. 보니까 기강이 없고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딱딱한 기업 문화가 범인인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도 우리는 HBM을 개발하면서 카이스트 학생들까지 참여시킬 정도로 유연성을 지녔고, 기술 개발에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없는 것이 강점이다. 임원이 반도체 회로 선폭 수치를 지시해도 실무진에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은 이 받아들여진다는 문화가 경쟁업체의 차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과연 삼성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도 궁금해지네요. 좀 경직되고 이렇게 뭔가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소통을 해야 돼. 실무자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면 적용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도 할 수 있어. 실패를 하면 다시 또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여러분들 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다들 실패하면은 혼날까봐, 질책받을까봐, 징계 먹을까봐 이렇게 쫄아버리면 어떤 놈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전빵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거야.
우리 삼성의 그 고위직들이 좀 정신이 좀 차리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뭔가 변화가 있겠죠. 있는데 언론들에서 뭐 일간지나 신문사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어느 정도 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